안녕하세요. 45살 늦둥이 애기 아빠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14살, 2살 아이가 있는데요. 요즘 육아로 고민이 많습니다. 부양 환경은 아니지만 큰 아이를 키울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지 않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사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가 있으면 사주고 원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사주고 좋은 신발, 좋은 옷 등 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줄 때까지 떼피우고 울기를 반복했는데요. 처음엔 색연필, 모자, 가방 등 작은 물건을 원하더니 자전거, 게임기, 핸드폰 등 갈수록 고가의 물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를 달래보고 설득시키려 해도 보채고 떼피우면 결국 지쳐서 원하는 걸 사주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내 아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충격적인 말을 아이에게 들었는데요. 바꾼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핸드폰을 다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몇 명이 최신식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멀쩡한 핸드폰을 바꿔달라는 딸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아빠는 왜 사장님이 아니냐? 아빠 때문에 난 필요한 걸 다 못 사.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사장님 아빠가 갖고 싶어. 하며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말을 제가 아이에게 직접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나중엔 교육을 잘못한 저에게 화가 나더군요. 어릴 적 작은 선물에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던 아이가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이제는 부족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늦둥이도 큰 아이를 닮을까 걱정이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한용입니다. 저도 2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회사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웃어주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나고 지친 하루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죠. 엄마 아빠를 보고 방긋 웃는 아이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정말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사연을 보내주신 민식 씨께서도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서 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느껴져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모두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외형적인 면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지만 내적인 갈등이나 남들이 모를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경우 등이 그렇죠. 네, 주변에도 아이들 때문에 고민인 부부들을 자주 보았어요. 엘림님은 월거지나 엘사라는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엘사는 레디꼬 노래 부르는 애니메이션 엘사 공주님 아닌가요? 네, 저도 엘사가 공주님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인 조카와 3학년인 조카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의 줄임말이고
엘사는 LH에 사는 사람들을 줄여 말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카들의 초등학교 근처에는 LH 임대 아파트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 아파트는 가난한 아파트라며 엘사라서 같이 안 논다던가 집에 갈 때 따로 간다던가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카가 우리는 엘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듣게 되었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 너는 어디 살아?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 집은 얼마야? 하며 물어보고 편을 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혹시 우리 아이가 LH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치원을 졸업하기 전에 LH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라고 해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것 같으면 집 얻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이사를 가는 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침 출근길에 한 사립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 시각 정문 앞에는 각양각색의 외제차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럭을 더 가면 국산차들이 줄을 지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차량들이구나 하며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몇 번 더 지나가다 보니 정문 앞에 외제차를 가진 부모들의 학생들은 당당히 내려 등교를 하고 부모가 국산차를 타는 아이들은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조금 더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등교할 때 부모님의 차가 외제차가 아닌 것이 창피했던 것이죠. 전 지각할 때 부모님이 태워다 주신다고 하면 호랑이 같은 선생님께 혼나지 않아도 되어 너무 기뻤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군요. 우리나라도 이전보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졌으나 경제 발전이 사람들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욕구는 그보다 빨리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욕구가 부모님들의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니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인구에 1979년 산하 제한 정책으로 독생자녀제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가구가 한 자녀만 기르자는 정책이었죠. 친가와 외가에서 한 자녀만을 키우다 보니 어른들의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들 사이에서 과보호로 길러진 아이들은 독립성과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갈 생각도 없어집니다. 학교에서도 서로 외아들, 외동딸이다 보니 서로 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아 이기주의에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상을 중국 사회에선 소황제 현상이라고 일컫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가족 6명이 돈을 벌면 한 아이가 써버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죠. 시장조사 기관인 링디엔에 따르면 도시가구 소비의 32%가 5세에서 12세의 어린이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고 13세에서 18세로 올라가면 소비 결정력은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소황제들이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취업 같은 문제들을 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선전공장에서 20대 젊은 근로자들 10여 명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상사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질책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욕구가 커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해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욕구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끝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기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욕구만을 쫓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자기를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부모님들이 열광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 엘림 씨는 아시나요? 아, 네. 요즘 부모들은 한국의 주의식 교육법보다는 유대인의 교육법 같은 다른 방식의 교육법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2%에 불과하지만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유독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경제관념 교육을 매우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가사일을 도와준다거나 약속을 지켰을 때만 줍니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돈을 필요로 할 때에도 일부만 지원해주고 남은 돈은 자녀가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결핍된 환경에 놓이게 해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또한 아이들이 성인식 때 받은 축의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등 각자 재테크 방식을 선택해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성인식을 기점으로 자신의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지듯 경제 부분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몸이 배이겠네요. 네, 아이들의 욕구가 부모의 능력보다 커졌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들고 싫어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욕구가 낮으면 작은 것으로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욕구를 자제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것에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녀의 자제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6.25 전쟁이 지난 후 1960년대에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게 사치였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굶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나눠줬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칠고 폭삭한 느낌의 빵이지만 꽁보리밥에 신김치라도 도시락을 싸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던 그 시대엔 최고의 한 끼였죠. 아버지도 빵을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며칠을 즐겁게 먹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3명의 동생들이 생각나더랍니다. 내 동생들은 아직 어려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요. 아버지는 빵을 먹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집에 빵을 싸가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빵을 처음 먹어보는 동생들은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빵을 먹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도 흐뭇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빵을 매일 싸가셨다고 해요. 동생들도 오빠 빵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시간엔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삶에서 자제력을 배우고 내가 먹지 않아도 동생들이 행복해하면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제력이라는 귀한 것을 배우셨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경찰관이셨던 아버지 덕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려웠던 시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 한 번은 저에게 필요한 것만 사주시고 다음번엔 동생이 필요한 것만을 사주셨죠.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사주시는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동생만 예뻐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기다리면 다음에 내 순서가 올 거야 하는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고 필요하면 동생과 나눠서 쓰게 되었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신중하게 필요한 물건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욕구가 올라와도 그 마음을 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덕분에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크게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또 정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행복해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하셨네요. 저도 태어날 아이에게 자제력을 생활에서 알려주고 싶네요. 오늘 사연자 민식 씨도 14살 따님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죠? 자제력을 20살에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끔은 원하는 것도 갖지 못하게 해보고 내 마음에서 절제도 하면서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도 마음대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IT 기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도 자녀들에게 14년 동안 IT 기기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하고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의 집에는 아예 IT 기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IT 기기의 사용을 제한했을까요? 바로 스스로 차단하는 절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절제할 줄 안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경제 발전과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